저에게는 8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동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다행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동생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도했던 건 내가 여자라서 다행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라도 가게 되면 어린 동생을 어쩔 뻔했냐 하는 거였죠.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 동생을 케어하는 게 쉽진 않더군요. 밤늦게 들어가면 부모 없는 집이라고 동네 아이들이 드나들까봐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리지도 못했고 MT 한 번, 여행 한 번 안 가고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었습니다. 남친도 몇 번 사귀었었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너 같은 애 없다고 말하던 남자들도 늦게까지 데이트를 할 수 없는 데다 외박 여행까지 다 거부하니 오래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해서 졸업 후 돈 버는 것과 불리는 일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제가 살던 집과 사망보험금, 보상금 등 어린 제가 관리하기에는 꽤 큰 돈이 들어왔었는데 친가에서 관리해주겠다. 빌려달라. 큰집 오빠 개원하는데 보태라. 투자해라. 하며 진절머리가 나도록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것 같아 예금으로 꽁꽁 묶어뒀습니다. 이후 정말 치열하고 악착같이 20, 30대를 독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결혼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남자 쪽 부모님과 의견 조율이 안 돼서 파혼이랄 것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수능 볼 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었지만 남자 쪽에서 밀어붙이기에 동생이 취업할 때까지 데리고 사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때 남자가 어차피 서울에 있는 너희 집에서 신혼 살림을 할 거니 괜찮다 하며 오케이해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는데 혹이 붙어있으니 집을 해와도 안 달갑다. 부모가 없어서 배운 게 없다. 하는 등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려 하시기에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 알고 보니 남자가 본인 부모님한테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제가 집해오는 걸로 말하고 제 동생은 곧 군대에 가니 신경 안 써도 된다 말했더군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부풀려서 말하는 통에 한동안 그 모친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며 질척거렸습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그 남자와는 끝이 났고 이후 제 일을 하며 동생을 케어하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남친도 생긴 상태이고요. 그 사이 동생은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너무 잘 자라줬습니다. 좁고 깊은 제 대인관계에서 몇 없는 친구들도 제 동생은 다들 인정하는 엄친아의 훈남입니다. 저의 자랑이고 제 동생의 행복이 곧 제 꿈이고 행복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집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자라준 동생은 다들 알만한 직장에 들어갔고 현재 동생 앞으로 수도권 신축 아파트 한 채와 근생 건물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으로 제가 투자를 해준 거고 입지가 좋은 곳이라 호황기가 오기 전에 무피나 초피로 산 거였었죠.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요. 해서 제 눈에는 제 동생이 1등 신랑감이고 빠지지 않는 조건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 이유로 현실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만나는 여친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오기에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외롭게 자란 동생이 가정을 일구고 산다 하니 얼마나 좋았겠나요. 결혼한다는 여자분이 세 자매 중 둘째로 교사라 들었고 북적북적한 집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사랑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해서 여친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땡땡이가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가족이 많은 집에 장가가서 너무 좋다. 잘 부탁한다. 하고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이 동남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에 동생이 결혼하면 주거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일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만 잘 살면 너무 고맙겠다. 우리 집은 명절 신경 안 써도 된다. 부모님 길 하루만 납골당에 찾아뵀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했고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견례를 하면서 문제가 터졌네요. 여자 쪽은 부모님과 언니 내외 동생과 그 남친까지 나왔는데 딱 봐도 저희 쪽에 어른이 없다고 가르치려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 없이 자라서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는데 땡땡이가 착하고 우리 딸만 아는 것 같아서 받아주기로 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나 온몸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우의 자리가 결혼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꺼려진다. 시어머니 노릇하면 우리 애 못 보낸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사 딸이라 주변에서 의사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다. 그쪽 동생이 부족하다. 하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서울 부모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까지 들먹이며 원래 집은 아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른들이 있어야 예단이고 뭐고 상의를 하는데 예물도 못 받고 딸을 팔아치우겠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겁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분들이신 것 같았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더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제 최고의 약점이 동생입니다. 동생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자신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내 동생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이 집이랑 결혼은 시키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봤더니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어른들 앞이라 화를 참는 게 보였고 동생 여친도 자기 부모를 말리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긴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말리는 신용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생을 결혼시키고 나면 저는 해외 나가 살면서 왔다 갔다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부모님 집은 저랑 동생이 합의해서 제가 갖기로 한 거다. 대신 거기에 맞게 땡땡이 앞으로 해놓은 게 많이 있다. 하며 일부러 건물 시세와 임대 수익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예단 예물은 격식을 차리고 싶으면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할 것 같다. 요즘은 집값의 10%라 하니 건물 시세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다. 대신 저희도 예물은 캐럿으로 준비하겠다. 다이아 가방 그까짓 거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상견례 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의사 사이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보니 땡땡이가 교사가 아니라 교수였나 보다. 하고 거들먹거리며 말해버렸습니다. 제 말에 그 집 언니가 기가 찬 듯 계속해서 저기요 하며 말을 끊으려 하기에 상견례는 혼주끼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 집에 어른이 계신데 왜 자꾸 끼어드냐. 하고 말했더니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집 동생 커플은 계속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제 동생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었는지 한숨을 쉬다가 어느 순간 여친과 이야기한다고 나가버렸는데 그 상황이 마치 무슨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집의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더 세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자가 없이 전세에 사는데 둘째가 교사인 걸로 힘주고 있다는 것과 첫째와 셋째 딸은 고졸 전문대졸에 큰딸은 사회생활 없이 사고쳐서 결혼했고 셋째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부모님 두 분은 영세한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까지. 그런 상황이었기에 제 동생 스펙과 자산이면 그래도 대우받고 살겠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 그쪽에서 이래서 내가 부모 없는 집안은 상종 안 하려고 했다. 하고 결정타를 날리시기에 그냥 그러시라 했습니다.
성품 능력보다 부모 있는 게 최우선이라면 제 동생을 반대하셔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땡땡이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조건의 남자가 제 동생일 것 같다. 서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자 하면서요. 그랬더니 뭐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다 있냐. 네가 부모냐 하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화도 안 나고 그냥 끝장을 보는구나 싶었는데 동생이 화난 얼굴로 들어와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땡땡이랑 결혼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으니 누나한테 사과하셔라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동생 여친도 따라 들어와서는 울고 불며 누나 편만 드는 누나보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말 그대로 정말 개판이다 싶었죠. 아무튼 이제 서로 볼 일 없게 하자며 단호하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고 둘이 같이 차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이 30 넘어서 그렇게 서럽게 울 줄은 몰랐네요. 누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우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여친이 감당 안 된다며 무조건 헤어지겠다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소탈하다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경우 없으실 줄 몰랐다며 평소 인사 갈 때도 말을 험하게 하셨지만 여친이 민망해해서 모른 척 했었답니다. 여친이 항상 집이 너무 싫다. 둘째라고 차별받고 자라서 공부만 했었다. 하고 말하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커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는데 결국 여친도 그 집 식구였다고 정이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그 지방가는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었는데 그날 저희가 집에 도착하고 나니 그 여친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으려는 걸 확실히 하고 끝내야 한다. 그러니 받아라. 하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울면서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내 사과하고 매달리는가 싶더니 동생이 꿈쩍도 하지 않은 걸 느꼈는지 저를 바꿔달라 하더군요. 해서 제가 전화를 건네받았더니 제발 동생 마음을 좀 돌려달라 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땡땡이의 선택을 늘 존중했다. 너를 선택했을 때도 내 동생이 좋다 하니 나도 좋았다. 너희 집이 어떤지 신경도 안 썼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희 집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족을 버리겠다네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땡땡이는 이미 너한테 마음을 접은 것 같다.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서로 힘 빼지 마라. 하고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집안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오고 있네요. 어른이 돼서 동생 앞길을 막으면 되겠냐. 애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냐. 우리도 잘못이 있고 사돈 처자도 잘못이 있으니 피차 없던 일로 하자 하면서요. 아무래도 제가 반대해서 동생이 본인 딸과 헤어진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정말 아건은 그 집 셋째 딸이었네요. 셋째 딸이 일하는 병원이 저희 집이랑 가까운 편인데 언니가 결혼하면 제 집에 들어와 살 거고 본인도 같이 들어오기로 했다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웃긴 건 이 일은 제 동생도 금시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끼리 그런 말을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상식밖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이냐. 여긴 내 집이다. 하고 말했더니 어차피 외국에 나가면 그 집 비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해외로 완전히 나가서 사는 게 아니었기에 1년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그 난리를 쳐놓고 그런 말이 나오나 싶어 정말 기가 차더군요. 꺽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본인들끼리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이 결혼 없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동생도 마음을 잘 추스린 것 같고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식 가진 부모님들 자식이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죠. 가정교육 무시 못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허세가 자식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여친이 더 문제예요. 자기는 아닌 척 매달리는 것 같은데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남동생이 마음 약해져서 다시 만날까 걱정이에요. 만나면 임신해서라도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파혼했다고 안심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잘하셨어요. 아마도 그쪽 집에서 내세울 게 교사 딸이다 보니 꿀리지 않으려고 기선제압을 한답시고 그런 모양인데 너무 밑바닥을 다 보여준 꼴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무식한 집안하고 엮이지 않은 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생분도 쓴이도 꼭 행복해지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 안 계신 걸로 후려쳐서 한몫 두둑히 챙기려다 욕심에 흥분해서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네요. 그리고 상견례에 양가 인원수를 맞춰서 나가야지 남자 쪽 2명, 여자 쪽 7명은 무슨 경우래요? 쪽수로 밀어붙인다는 건가? 네 번째. 주작이 아니라면 여자 입장에선 진짜 최고의 결혼 상대자를 집안 때문에 말아먹었네요. 시부모님 없고 시누이 1명 있고 거기다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을 텐데 그 집도 아들 같은 사위를 놓친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게 진짜 다 실화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동생 어디다 내놔도 탐날만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꼭 남동생도 좋은 집에 장가가서 사랑받고 살길 바라요. 님도 좋은 남자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시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